뭐랄까 좀 기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가 그 미국 ABC하고 인터뷰하면서 안보 통제권 포기 못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미국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CBS 대담에 나와서 선을 딱 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후에 가자지구에 대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는 것도 안 된다. 미래 테러 세력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되는 것도 안 되고 가자지구 영역 축소도 불가하다. 이게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 미국 좀 표현이 그렇죠.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네. 여기까지다 하고 선을 분명히 그은 건데 그동안에도 아마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고 하는 걸 오늘 새벽에 이렇게 견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 이야기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주말 동안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군이 그 가자지구 병원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 비난이 아주 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하고 유엔 아동기금, 그다음에 유엔 인구기금이 오늘 새벽에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아주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전쟁 시작되고서 이제 36일 사이에 가자지구 병원이 최소한 137회 공격받았다. 그래서 한 520명 이상이 죽고 한 근 700명이 다쳤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는 이제 의료진도 사망자가 16명, 부상도 한 40여 명 정도가 돼 있다는 그런 그 성명을 냈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새벽 분위기는요, 미국하고 그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런 그 전후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좀 기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가 그 미국 ABC하고 인터뷰하면서 지난주에요. 안보 통제권 포기 못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이제 시간 없다. 네. 전쟁 계속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CBS 대담에 나와서 선을 딱 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후에 가자지구에 대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을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는 것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하마스를 겨냥한 거죠. 미래 테러 세력 근거지로 가자지구 활용되는 것도 안 되고 가자지구 영역 축소도 불가하다. 이게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 미국 좀 표현이 그렇죠.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여기까지다 하고 선을 분명히 그은 건데 그동안에도 아마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미국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지만 얘기를 잘 안 듣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볼수 전쟁 있겠네요. 뭐 자위권 지지한다. 네. 무기도 대주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몰아붙이니까 특히 이제 병원 폭격하고 막 이렇게 돼서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니까 미국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고 하는 걸 오늘 새벽에 이렇게 견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네. 미국 쪽 전문가들 얘기도요. 그 네타냐후는 지금 지리하고 긴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 거다. 뉴욕타임스 분석을 보면은 전 그 미국 중부군 사령관 얘기인데요. 시간이 변수인데 전략적으로 시간이 반드시 이스라엘 편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주말 동안에도 많은 얘기들이 전해졌고 뭐 네. 이란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예, 네. 그 지난 주말에 이슬람 협력기구 네. 그 아랍권이 특별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 이틀 동안 그래서 토요일 날 끝났는데요. 그 사우디 리야드에서 했고 역시 즉각 휴전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전쟁에 반대한다.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우디가 이번 전쟁 직전까지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수교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견제를 좀 세게 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도 뭐 즉각 휴전 얘기했고 인질 석방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가 그동안에 이제 인질 협상 같은 것도 중재하고 이렇게 했는데 카타르 군주도 언제까지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걸 두고 보겠느냐.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의 그 가자지구 병원 공격에 대해서 그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했고요. 이란이 라이시 대통령이 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에 와서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이 유일한 길이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스라엘권이 팔레스타인 무장 항전을 지원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미국 사람 이번 가자지구 공격에 연루된 케이스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근데 좀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란이 물론 뭐 계속 그런 경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네. 이란은 그렇게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이번에 사실 사우디하고 이란은 중동의 앙숙이죠. 네. 서로 이슬람 그 파도 다르고 하니까 그랬는데 진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제 그야말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슬람권도 지금 확실하게 미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튀르키 에르도안 대통령도 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에르도안이 전쟁 초기에는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중간 기조 비슷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 그 난민촌 공격하고 이번에 또 병원 공격하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비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핵무기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걸 조사해라. 기억하시지만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그 극우 강요가 뭐 핵무기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얘기를 했다가 또 막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문제가 돼서 해임됐죠. 그걸 아마 의식해서 그렇게 이걸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의 유일한 비공식 핵 보유국이죠. 사실 뭐 국제사회가 어떤 면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이른바 NCND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건 미국이 또 묵인해 왔죠. 네. 에르도안은 또 이스라엘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처럼 행동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범 조사하고 책임져 처벌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권이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를 버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문제 네. 거듭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미국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권이 제안한 더 권위 있는 국제평화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토대를 제공하자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을 가지고 지지 세력 간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이게 훨씬 더 심각해지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CNN하고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요. 이번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고 미국 당신네들도 전쟁이다. 야만대 문명의 전쟁이다. 여기서 만약에 지면은 다음은 당신들 차례다. 아주 뭐 조금도 물러설 태세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갈리는 분위기가 완연한데 뉴욕타임스가 이걸 짚었는데요. 특히 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전쟁까지 촉발하는 조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유태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 그 다음에 어떤 또 팔레스타인 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고 특히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게 처음 촉발이 됐었죠.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초등학교 이사회까지에서도 오클랜드에 있는 이사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 파행이 됐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요? 네. 그래서 이사회 의장이 네.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하는 사람 발언을 끊으니까 막 발끈해가지고 회의가 결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교사 노조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거하고 팔레스타인을 인종차별한다 이렇게 비난 성명을 내니까 일부 교사가 또 나 그럼 탈퇴하겠다. 그다음에 일부 학부모들도 저런 선생님들 밑에 애 공부 못 시킨다, 뭐 등교 정지시키겠다는 그런 갈등.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도 완전히 갈라져서 지금 뉴욕타임스는 이걸 신문화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네. 신문화 전쟁이다. 이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좀 미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하게 또 주말 내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근데 이 회담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논제들이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구나 하는 와중에 디커플링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 시진핑 그 방문은 이제 확정이 됐죠. 네. 15일이죠. 현재 시간으로 15일인가 정상회담한 걸로 지금 15일, 네. 돼 있는데 그 와중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회동을 브링컨도 갔었고 왕이도 미국 갔었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옐런 그 시진핑 경제책사 허리펑 이 사람이 그 미국에 와서 지난 현지 시간으로 지금 금요일 이틀간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 만나고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디커플링을 모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건 중국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디커플링, 뭐 딜리스킹, 벨리가 다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이 또 뭐 우리도 그렇지만 전부 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또 돌연 또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부 또 외신들은 뭐 미국이 역시 자기들 속 차리는 거 동맹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식의 그런 그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소통하자는 얘기고 그러면서도 그 양쪽이 또 할 말은 했습니다. 옐런도 그러면서도 그 규칙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중국의 비시장적인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고요. 중국 역시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로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그 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 문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흑연 그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미국도 또 우려를 제기를 했고요. 그런 것도 분명히 밝혔다 하면서도 양쪽 다 회담이 솔직하고 실무적이고 깊이 있고 건설적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디커플링을 안 한다라는 건 사실 이게 부정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커플링을 그렇다고 한다라고 동일시될 수 있는 문장은 아닌 것 같고 좀 나중에 해석이 그 네. 동맹들이 그동안에 뭐 지난 뭐 거의 뭐 올 하반기에는 그냥 이 디커플링 때문에 그냥 그 다들 애먹었는데 또 이렇게 그냥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고무신을 좀 거꾸로 신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결국은 자기들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해서 무슨 뭐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업, 미국 국민, 미국 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먼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네네. 이제 실리 위주의 외교입니다. 뭐 전쟁 얘기 나올 것 같고 한반도 얘기도 한다고 하고 경제 얘기도 한다고 하고 여러 네, 가지 뭐 북한 문제도 네. 얘기하고 뭐 많이 하겠죠. 네. 다음 얘기 해볼게요. IMF에서 나온 얘기인데 친환경 특허가 2배로 늘면 5년 후에 글로벌 성장 1.7%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친환경 특허를 많이 하라라는 건가요? 최근에 조금 그 특허 그 출원 추이가 좀 줄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IMF가 보고서를 내서 이게 이제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특허가 현재 2배로 늘어나면은 5년 후쯤부터 글로벌 GDP가 한 1.7% 정도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보고서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고 네. 다른 모델을 적용하면 성장 促진 효과가 훨씬 커져가지고 한 4배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개연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글로벌 동장 성력 둔화죠. 그런 우려가 있는데 녹색 혁신을 하면은 기후 위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그 어떤 추가 부스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도랑치고 가재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기후 위기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면에서도 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IMF 지적은요. 처음 몇 년은 물론 녹색 혁신을 위해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효과를 내면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성장 혜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더해서 지구 온난화가 조금 더 진정되면은 자연재해가 덜 발생하면은 그게 거꾸로 그만큼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논리도 덧붙였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이달 말 또 기후 정상회의 있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는 네. 이걸 COP28이라고 부르죠. 네. 이게 이제 30일부터 이달 30일부터 두바이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지금 세계 기상기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이 역대 가장 더웠다고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올해가 지금
우리가 기록되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게 뭐 거의 확실시된다는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 네. 이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올가을도 좀 늦게까지 진짜 더웠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모기가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도 모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앞두고 이제 그 국제학술저널 네이처가 네. 또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논문을 하나 올렸는데 뭐 그동안에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섭씨 많게는 2.3도까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린란드 빙하 지금 빠르게 녹는데 훨씬 더 빠르게 녹아서 해수면 높이가 많게는 몇 미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미터가 높아진다는 건 이거는 뭐 뉴욕시도 위협받는 겁니다. 네. 이게 경고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꼭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오존층 같은 건 사실 굉장히 그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올해 초에 보고서 나온 걸 보면요. 지금처럼 이게 이제 계속 이런 그 효과가 있으면 2040년쯤에서 오존층이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프레온가스 같은 거를 이제 그 전 세계가 많이 억제를 했죠.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콥 28을 통해서 네. 뭔가 우리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진전을 좀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거는요.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표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묶자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뭐 비관적인 그 전망은 많지만요. 그런 건데 이제 그 동안에 얼마나 이행됐는지 이걸 처음으로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이번이. 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쟁 이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워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뎌져 가지고 사실 이 회의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주목이 많이 좀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다른 뭐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이 이미 뭐 2020년까지 그 개도국들의 그 기후위기 충격 보전 그 보완을 위해서 뭐 한 해 뭐 1,000억 달러씩 걷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기금을 설치를 하는데 일단 한 5억 달러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해서 세계은행이 초기 한 4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걸 좀 키워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을 낼 선진국들이 여전히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화석 연료 단계적 감축 문제. 이거는 뭐 G20 회의도 그렇고 뭐 UN 뭐 다른 회의도 그렇고 말은 거창한데 한 번도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 문제가 이제 분명히 왜냐하면 이건 뜨거운 감자고 중요한 의제죠. 그렇지만 정적인 메시지,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될지. 근데 이번에 자우전 이거 분명히 뭔가 짚긴 짚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콥28을 지켜봐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30일부터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을 합니다. 콥28. 좀 국제사회 관심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관심을 같고요. 가져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이 빈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빈대 얘기죠. 그렇죠. 이집트 호텔에서 옆방에서 뿌린 빈대 살충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지금 빈대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살충제 같은 거를 막 급하게 막 그냥 뭐 긴급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해서. 하고 이제 이런 네.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요. 네. 2018년 8월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60대 영국 부부가 이집트 호텔에서 관광 갔다가 그 옆방에서 그 살충제를 뿌리고 이제 그 효과가 나라고 물을 막아놓는 바람에 그 증기가 넘어와가지고 그걸 흡입을 해가지고 결국 그 60대 부부가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이게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저 식중독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영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게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 살충제로 인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다는 게 결론을 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된 그 살충제가 염화 메틸렌으로 희석이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흡입을 하면요 일산화탄소를 생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을 시켜서 죽었다는 게 이제 영국 쪽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뭐 뉴욕도 보니까 빈대가 뭐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요.
그 브루클린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한데 이제 뉴욕은 최근에 중남미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또 지난 9월 말에 뉴욕에서 그 패션 위크가 있었는데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프랑스가 지금 유럽에서 제일 먼저 빈대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옮겨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파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뉴욕시 당국은 물론 지금 빈대가 늘어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데 자, 여기저기 지금 빈대 때문에 참 복잡 말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빈대 때문에 상당히 뭐 팀까지 구성해서 네. 지금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 이선재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